28만 발의 포탄이 쏟아졌고 산의 색이 바뀌었다. 하얀 말이 누운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백마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2번 주인이 바뀌었고 양쪽 합쳐 17,000명이 쓰러졌습니다. 해발 395m, 이름도 없던 작은 고지 하나 때문에 이 전투는 한 명의 배신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952년 10월 3일 밤, 중공군 340연대 소속 장교 한 명이 어둠 속에서 국군 진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3일 뒤 벌어질 대규모 공격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국군 제9사단 전초부대는 이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다. 114사단 340연대 소속 부소대장 복준교라는 이 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수일 내로 395고지를 향해 총공격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증언은 곧 정보부를 통해 부사단장 김종호 장군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김종호 사단장은 이 정보를 듣고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투항자가 가져온 중공군의 작전 계획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공격 시간, 공격 방향, 투입 병력까지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395고지의 전략적 가치였다. 이곳을 잃으면 철원 일대 전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종호 장군은 결심했다. 미리 알았으니 확실히 막겠다고. 1952년 10월 한국전쟁은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 교착 상태였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고지쟁탈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양측 모두 휴전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 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철원군의 395고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투항자의 정보는 정확했다. 중공군 제38군이 왜 이 고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분명했다. 395고지에서는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국군의 주요 보급로가 훤히 보였다. 여기를 점령하면 국군 전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군 입장에서는 절대 넘겨줄 수 없는 생명선이었다. 이제 시간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군 제9사단장 김종호 장군은 6사단장 시절 낙동강 전선에서 방역을 이끌고 국군 최초로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부하들의 신뢰를 받는 명장이었다. 그는 투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미리 아는 상황에서 당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중공군 제38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계부대 중 하나였다.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군을 상대로 수많은 승리를 거둔 경험 많은 부대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들이 세계사단 3만 명의 병력으로 작은 고지 하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395고지를 지키고 있던 것은 국군 제9사단 예하부대였다. 병력은 중공군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종호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지전에서는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적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였다. 김종호 사단장은 72시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포병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예비대 투입 시점을 정하고 탄약과 식량 보급로를 재점검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방어 계획이 완성되어 갔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 전투가 10일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중공군 제38군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395고지를 단숨에 점령할 계획이었다. 야간 기습 공격을 통해 국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새벽 전에 고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적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것이 이 전투의 첫 번째 변수가 되었다. 10월 5일 밤 395고지 일대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국군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공군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측 모두 내일 새벽이 되면 이곳이 지옥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다. 김종호 사단장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전방 진지를 돌았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읽혔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느껴졌다. 그는 각 소대장들에게 당부했다. 첫 공격은 막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적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긴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12번의 쟁탈전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중공군도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제38군 지휘부는 이번 작전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였다.
3만 대 3천의 압도적인 병력 우위, 그리고 야간 기습 전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395고지는 하룻밤 사이에 점령 가능한 목표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10월 6일 저녁이 다가왔다. 중공군의 공격 개시 시간이었다. 하지만 395고지의 국군들은 이미 완전히 대비하고 있었다. 모든 화기는 사격 준비를 마쳤고 포병도 대기 상태에 있었다. 수왕자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완벽한 매복이 가능했다. 이제 한국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바뀐다. 중공군 장교의 투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 전투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되었다. 하지만 정보를 미리 안다고 해서 전투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공군의 집요함과 국군의 의지가 맞붙으면서 더욱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탄생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1952년 10월 6일 저녁 6시 중공군의 집중폭격이 395고지를 뒤덮었다. 포탄이 장렬하는 소리가 산을 가득 메웠고 국군 구사단 28연대 장병들은 참호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미리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포격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1시간 동안 쏟아진 포탄은 무려 8천여 발, 고지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다. 포격이 멈추자마자 중공군 제38군 112사단 소속 병력들이 일제히 고지를 향해 돌격했다. 그들의 숫자는 약 3개 대대 3천여 명에 달했다. 김종호 사단장이 우려했던 대로 중공군은 395고지를 단숨에 점령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국군 28연대는 미리 준비한 교차 사격으로 맞섰다. 백마고지 전투의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공격에서 중공군은 고지 중턱까지 밀고 올라왔다. 28연대 이대대가 담당한 주진지에서는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총검과 총검이 부딪히고 수류탄이 장렬하며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3시간의 혈전 끝에 국군은 중공군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중공군은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0월 6일 오후 2시 중공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113사단까지 가세하여 공격 규모가 더욱 커졌다. 5천여 명의 중공군이 동시에 고지를 향해 밀려왔다. 28연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오후 5시 마침내 395고지 정상이 중공군의 손에 넘어갔다. 첫 번째 고지 주인 교체가 일어난 순간이었다. 김종호 사단장은 즉시 방역을 명령했다. 고지를 내어줄 수는 없다. 오늘 밤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29연대가 반격 준비에 들어갔고 포병들은 정상을 점령한 중공군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밤 10시 국군의 야간 방역이 시작됐다. 어둠을 틈타 29연대 1대대가 고지 서쪽 사면으로 접근했다. 밤이 되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야간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기습을 당한 중공군은 혼란에 빠졌고 29연대는 새벽 2시경 다시 고지 정상을 탈환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공군은 곧바로 재반격을 준비했다. 10월 7일 새벽 또다시 포격이 시작됐다. 이번엔 밤새 도착한 중공군 114사단까지 가세했다. 395고지를 둘러싼 쟁탈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조짐을 보였다. 10월 7일부터 상황은 더욱 치열해졌다. 하루에 2번, 3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중공군이 공격하면 국군이 밀려나고 국군이 방역하면 중공군이 후퇴하는 일이 반복됐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물러날 수 없었다. 고지 곳곳에는 시신이 널려 있었고 포탄 구덩이가 벌집처럼 뚫려 있었다. 전투는 소모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0월 8일 중공군은 전술을 바꿨다. 정면 공격 대신 동서 양쪽에서 동시에 협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군의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전술이었다. 28연대와 29연대가 각각 동서쪽을 맡아 방어했지만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종호 사단장은 예비대로 남겨둔 30연대 일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사단의 모든 전력이 395고지에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10월 9일 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중공군은 이날 무려 1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다. 3개 사단이 모두 395고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국군 진지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위기에 처했다. 29연대 3대대는 거의 전멸 위기까지 갔지만 마지막까지 진지를 사수했다. 이날 밤 고지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사흘째 계속되는 혈전으로 양측 모두 극한의 피로에 시달렸다. 국군 병사들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식량과 탄약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395고지가 뚫리면 철원 일대 전체가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김종호 사단장은 직접 최전선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리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서울까지 위험하다는 그의 말에 장병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10월 10일 전투 5일째. 395고지는 이미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수만 발의 포탄과 폭탄이 고지를 때렸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땅은 포탄 구덩이로 벌집이 됐고 곳곳에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도 전투는 계속됐다. 중공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국군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먼저 지쳐 쓰러질지 모르는 극한의 대치가 이어졌다. 이쯤 되자 중공군 지휘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입한 상태에서 후퇴하기도 어려웠다. 중공군 38군 군장 장용우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남은 예비 병력까지 모두 투입해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10월 11일 중공군의 최후 총공세가 준비됐다. 10월 11일 새벽 3시 중공군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됐다. 세계 사단 전체가 395고지를 향해 돌격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공격이었다. 1만 5천 명이 넘는 중공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광경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국군 구사단도 마지막 예비대까지 모두 투입했다. 이 전투에서 지는 쪽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중공군이 다시 고지 정상을 점령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후 1시 마지막 역량을 총동원한 국군의 방역이 시작됐다. 포병의 집중사격 후 보병이 돌격하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었지만 그 강도는 지금까지와 달랐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맞섰다. 10월 11일 오후 6시 국군이 다시 고지를 탈환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국군 구사단은 이미 절반 가까운 병력을 잃었고 중공군 38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6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고지의 주인은 벌써 6번째 바뀐 상태였다. 그런데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중공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7번째 쟁탈전이 남아있었다. 10월 12일 새벽 2시 중공군이 마지막 방역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비대까지 모두 투입한 총공세였다.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중공군의 함성과 총성이 395고지 전체를 뒤덮었다. 국군 구사단 장병들은 탄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백병전으로 맞섰다. 7번째이자 마지막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중공군은 이번 공격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제1지사단, 제13사단, 제14사단의 가용 병력을 총동원했다. 수적 열세에 몰린 국군 구사단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김종호 사단장은 마지막 예비대인 제28연대 3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지를 사수하라. 물러설 곳은 없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새벽 3시 395고지 정상에서는 처절한 근접전이 벌어졌다. 탄약이 떨어진 양군은 총검과 수류탄, 심지어 돌과 삽으로 싸웠다. 어둠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전이 계속됐다. 고지 곳곳에서 폭발하는 수류탄 불빛만이 전장을 잠깐씩 밝혔다. 이미 고지는 시체로 뒤덮여 발을 디딜 곳조차 없었다. 오전 6시 중공군이 다시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국군은 고지 남쪽 사면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고 중공군도 막대한 피해로 더 이상 공격할 여력이 없었다. 양군 모두 지쳐 쓰러져가는 상황에서도 전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문제였다. 10월 13일 전투 8일째 395고지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연일 계속된 포격과 폭격으로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민둥산이 됐다. 고지 곳곳에는 포탄 구덩이가 벌집처럼 뚫려 있었고 흙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로 뒤범벅됐다. 그런데도 전투는 계속됐다.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지를 두고 양군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김종호 사단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포병과 공군의 집중 지원 사격으로 중공군을 완전히 제압한 후 마지막 총방역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모든 화력을 395고지에 집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구사단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됐다. 10월 14일 오후 2시 국군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됐다. 먼저 아군 포병이 395고지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 뒤이어 공군 전투기들이 네이팜탄과 폭탄을 쏟아부었다. 1시간 동안 계속된 폭격으로 고지는 연기와 먼지 구름에 완전히 덮였다. 중공군의 방역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이었다. 오후 3시
포격이 멈추자마자 국군의 총공격이 시작됐다. 28연대 1대대와 3대대가 동서 양쪽에서 동시에 고지를 향해 돌진했다. 포격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중공군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8일간의 지옥 같은 전투에 지친 중공군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오후 5시, 국군이 다시 한번 395고지 정상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중공군의 저항이 예전만큼 격렬하지 않았다. 8일간의 참혹한 전투로 중공군 38군도 전투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고지를 탈환한 국군 장병들은 쓰러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두가 한계 상황이었다. 10월 15일 새벽, 마지막 밤이 지나갔다. 중공군은 더 이상 대규모 방역을 시도하지 않았다. 간헐적인 포격과 소규모 교전만이 계속됐을 뿐이다. 10일간의 지옥 같은 전투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395고지의 주인은 7번 바뀌었고 양군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승부는 결정된 것 같았다. 오전 10시 중공군이 완전히 후퇴했다는 정찰 보고가 들어왔다. 10일간 계속된 395고지 쟁탈전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김종호 사단장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구사단 장병 3,400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중공군의 피해는 더욱 막대했다. 14,000명의 사상자를 낸 중공군 38군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전투가 끝난 395고지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10일간 쏟아진 포탄만 해도 수만 발이었다. 고지 전체가 달표면처럼 구멍투성이가 됐고 나무와 풀은 모두 사라져 완전한 민둥산이 됐다. 고지 곳곳에는 양군의 시체가 뒤엉켜 쌓여 있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전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사람들은 395고지의 변해버린 모습에 주목했다. 수만 발의 포탄과 폭탄이 산을 깎아내리면서 나무 한 그루 없이 하얗게 벗겨진 능선이 드러났다. 그 모습이 마치 하얀 말이 누워있는 형상과 닮아 있었다. 이 특별한 모습에서 395고지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다. 바로 백마고지였다. 백마고지라는 이름의 탄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백마는 예로부터 신성하고 고귀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10일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탄생한 이 이름은 그곳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395고지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닌 백마고지라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로 국군 구사단은 특별한 연계를 얻었다. 백마부대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부여받은 것이다. 김종호 사단장과 구사단 장병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 영광 뒤에는 수많은 젊은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사의 길이 남을 치열한 공방전이자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 됐다. 10월 15일 새벽 마지막 방역을 시도했던 중공군이 완전히 물러나면서 395고지는 마침내 국군의 손에 확실히 넘어왔다. 10일간의 지옥 같은 전투가 끝난 것이다. 고지를 되찾은 구사단 장병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와 전우들에 대한 애도가 스며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이 고지를 덮었다. 전투가 끝나고 집계된 피해 규모는 충격적이었다. 국군 구사단의 사상자는 3,4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다.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의 사상자는 14,000명을 넘어섰다. 작은 고지 하나를 두고 벌어진 10일간의 전투에서 총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지의 모습 자체였다. 10일간 쏟아진 수십만 발의 포탄과 폭탄은 395고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울창했던 숲은 사라지고 나무 한 그루 풀포기 하나 남지 않은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고지 전체가 포탄 구덩이로 뒤덮여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한 모습을 드러냈다. 포격으로 민둥산이 된 고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하얗게 벗겨진 능선의 모습이 마치 누워있는 백마의 형상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395고지는 백마고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다. 치열한 전투의 상흔이 만들어낸 우연한 예술작품이었다.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진지 탈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낸 것은 물론 휴전 협상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국군이 중공군 정규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국군의 전투력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국군 수뇌부는 구사단의 용맹한 활약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구사단의 백마부대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부여한 것이다. 김종호 사단장을 비롯한 구사단 장병들은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고지쟁탈전으로 기록됐다. 12차례에 걸친 공방전과 실번의 고지 주인 변경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전투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신념이 부딪힌 이념전쟁의 축소판이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백마고지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수많은 기자들과 작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백마고지 전투는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특히 투항한 중공군 장교의 정보로 시작된 이 전투의 드라마틱한 전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종호 장군은 전투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였다. 그의 말처럼 백마고지 전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군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됐다. 구사단 장병들의 희생정신과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국군 정신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됐다. 백마고지 전투가 끝난 지 9개월 후의 일이었다. 백마고지는 여전히 국군이 지키고 있었고 이곳에서 보여준 국군의 강력한 저항 의지는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은 고지 하나를 둘러싼 10일간의 혈투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의 백마고지는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한때 민둥산이었던 고지에는 다시 푸른 숲이 우거졌고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대가 됐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70년 전 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백마고지에는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관과 추모비가 세워졌다. 이곳에는 구사단 백마부대의 활약상과 김종호 장군의 리더십, 그리고 이름 없는 연궁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다. 매년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후손들이 이곳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투항한 중공군 장교로부터 시작된 백마고지 전투는 우연과 필연이 만들어낸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만약 그 장교가 투항하지 않았다면, 김종호 장군이 적절한 방어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전투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결정지은 것은 조국을 지키려는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백마고지에서 산화한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10일간의 치열한 전투와 17,400명의 사상자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후세를 사는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1952년 한 장교의 투항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백마고지 전투,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의 소중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